안녕하세요. 황현빈입니다. 2017년도 한국철도공사 직무능력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 코레일이 됐든 뭐가 됐든 NCS 필기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적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 단계가 있어요.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도 각각 개별의 전형 단계가 있습니다. 사기업은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어떠한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은 데 비해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절차상의 엄격성을 좀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남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서류 전형에서 합격했다라든가 아니면은 필기평가에서 합격했다. 이럴 때 어떤 명확한 근거를 남겨둬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평가 자체의 목적이 조금 구분됩니다. 사기업하고. 사기업 쪽에서는 이것들을 어떠한 회사에 따라서는 뭐 선발 목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기준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라는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100점 만점에 우리는 40점 이상만 넘게 되면은 얘는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뭐 우리 회사는 60점을 넘으면은 우리는 다 패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기업에 오게 되면요, 이것은 명확한 어떤 선발 단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서류 전형을, 뭐, 이번에 코레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서류 전형, 필기평가를 모두 다 본다라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들의 점수들을 어떻게, 표준 정규 분포로 표현하면은 이런 형태의 분포를 나타낼 거예요. 그럴 때 이 필기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 상단이죠. 이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시험이죠. 고득점자 선발 시험이에요. 선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해요. 대충 해요.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해요. 그렇지만은 요 레벨에 들어와서는 선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엄밀한 상대평가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물론 단계별로 각 단계의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필기평가의 중요도가 뭐 조금씩 변동할 수는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상대평가다. 즉 내가 100점 만점에 60점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순서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시험 봐서는 이 시험에서 합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쉽다고 해서 쉽게 합격하고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합격하는 것 아니죠. 누구에게나 쉽고 누구에게나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굉장히 고득점을 맞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부하셔야지 내가 대충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공기업 쪽에서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변명은 안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업 쪽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요, 이 NCS 평가는요 굉장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레일의 시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2016년 하반기 하고요. 이번에 새로 공지한 내용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2016년 하반기, 지금까지는요, 코레일은 요 정도 문제를 냈죠. 의사소통 능력, 수리자원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기술 능력, 철도공사 상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가지고 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러한 5가지 영역은요, 공기업의 거의 이제 공통적인 출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NCS 기본 강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요 3가지예요, 요 3가지.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요 3가지가 전체 NCS의 9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관리 능력은 뭐다? 수리 능력에 포함되는, 즉 어떠한 소재가 조금 다른 것이지 결국은 수리 능력의 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코레일에서요, 이제 그러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시험을 굉장히 압축시켜서 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출제 방식은요, 딱 3가지 영역에서 출제를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되죠. 물론 이 수리하고 문제 해결에 거의 비슷하게 자원관리의 형태로 겹칠 거예요. 자원관리 형태. 왜냐하면 이 자원관리 자체가 어떤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구분되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이 필기평가에 들어왔었을 때는요. 수리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에 포함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적인 요소에서 뭐 자원관리가 배제된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어차피 수리에 포함되니까 한꺼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CS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 세 가지만 집중해서 출제하겠다. 요것으로 바뀌었어요. 한 가지 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요걸 보셔야 돼요. 자, 뭐 요거는 빼고 나머지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요. 78문제를 60분에 푼다라는 거죠. 78문제를 60분에 풉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죠? 이번에 60문제를 90분에 푼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건데요. 간단히 생각하면요. 이것은 난이도가 증가한다.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난이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 말 그대로 풀이 과정이 복잡하다. 이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료가 많다예요. 자료가 많다라는 것은 NCS 시험을 대하는 학생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이죠.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두 바닥의 자료를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전체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즉, 과거에 어떠한 이제 한전, 예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전인데요. 한전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는 그런 형태가 나왔죠. 그거랑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과거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2016년 하반기에 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쪽에서 전형적인 NCS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상반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60문항을 90분에 푼다라는 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양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시험 자체의 성격, 체감 난이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부담은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 자료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니고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말 그대로 이러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능력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다라면요. 사실은 그 정도 차이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읽는데 또는 푸는데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코레일의 특징은 뭐냐면요. 최근에 공기업의 시험에서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문항수, 의사소통 문항수가 이렇게 되고 요렇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 사기업은 이렇게 보죠. 의사소통 능력 28문제를 예를 들어서 20분에 봤어요. 그러고 나면은 딱 끝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았든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풀었든 일단 얘는 끝나는 거죠. 다시 수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각 영역별로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그 시험 시스템을 갖췄다라면은 최근에 공기업에서는요, 어떠한 성향을 나타내냐면요. 영역별로 문제 수는 각각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문제를 냈지만은 얘들을 20분 이런 것들은 뭐냐? 이것은 그냥 어떤 기준에 불과한 거다. 기준에 불과하고요. 실제 시험은 어떻게 하겠다? 전체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써라 라고 낸다는 거죠. 즉 90분의 시간을 주고요. 이 90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60문제를 의사소통 능력부터 풀고 차례로 풀든 뒤에서 풀든 아니면 홀수번호 풀든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풀든 어쨌거나 요 안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도록 만들어요. 이것들은요. 어떠한 그 왜곡,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수리 능력은 굉장히 우수해라고 했을 때 강한 수리 능력은 어떻게 돼요? 빨리 풀고 치우고 자야 돼요.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은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렇게 됐으면 내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시험 시스템을 취하게 되면 내가 잘하는 수리 능력 빨리 풀고 남은 시간에 의사소통 능력도 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예요? 의사소통 능력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뭐죠? 자원 배분에 따른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시험을 이렇게 보라고, 이게 따로따로 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 평가에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시간을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장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활용하고요. 단점은 이제 보완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전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또 개인별로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이제 출제 경향을 봤고요. 자, 문제 구성인데요. 일반 기업의 그 직무적성 검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적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적성. 얘는 별도의 얘기죠. 물론 NCS에도 별도 인성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검사라는 것은 거의 같은 얘기고요. 일반 기업의 직무적성 검사 유형하고 NCS 유형하고 사실은 뭐죠? 전체적으로는 크게 NCS라면은 직무적성 검사 이런 관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이쪽에 독립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전,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한전도 마찬가지고 코레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는요, 보통 뭐 6대4, 7대3 이런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6대4나 7대4. 즉, 전체적으로 기존 일반 기업의 직무적성 검사 유형이 조금 더 많고 NCS 유형이 적어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사실은 그 공기업들이 일반 기업하고 달리 자기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쪽이 없어요. 다들 주요 세 업체에다 외주를 주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외주를 주는데 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한 업체를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무슨 유착이니 뭐니 이런 욕을 먹기 때문에 매번 업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의 성향이 나타나요. 어느 업체는 상대적으로 NCS 쪽에 역량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쪽의 문제를 잘 냅니다. 근데 어떤 업체는 상대적으로 NCS 역량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평소에 그냥 하던 늘 떠돌던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혼재돼서 나타나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NCS의 어떤 전문성을 갖춘 외주는 업체가 사실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직무적성 검사 쪽 비중이 높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번에 시험 구성이 바뀌면서요. 그래, 이쪽의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고 문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네 둘 사이에 그렇게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무적성 검사, 일반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서도요. 최근에 이런 NCS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둘 사이의 접점이 조금 애매모호해지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포함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진짜 포함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지만은 이랬을 때 현재로서는 그냥 직무적성 검사하고 NCS 형태하고 거의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개수로 비율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일반 직무적성 검사의 언어다고 하는 것,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 거의 대동소이예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특별한 무엇을 직무 상황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서, 공문서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뭐 수리하고 수리 능력 거의 100% 같다라고 보시면 돼. 이것은 진짜요. 그래서 평소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문제들하고요. NCS 수리 능력은 거의 100%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쪽 NCS 수리 능력은요. 이쪽하고 결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결합해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수리 이런 세트를 구성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추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이 문제 해결 능력에도 기본적으로 이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추리 이런 거죠. 논리 게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요것들을 종합하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하고 수리 능력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이른바 종합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NCS 형태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런 형태에다가 플러스 알파 형태로 어떤 직무 상황의 문서들 또는 직무 상황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하는 거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 처음에 들어가면요. 출장비 계산해야 되고요. 출장 일정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자원을 분배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실무하고 연결시켜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이 뭐죠? 이쪽은 기본. 기본이라는 것은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잃으면 안 돼요. 잃으면. 그리고 실제로 공기업에서 이 직무적성 검사 유형의 문제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논리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한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순한 순위게임이라든가 뭐 배열하기 정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쪽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맞기 위한 기초, 즉 틀리면 불리한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점수를 올리는 그러한 영역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구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코레일에서요. 우리 이런 문제 낼게라고 하고 이제 샘플로 보여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정도 볼 텐데 별로 다른 것은 없더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더라.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샘플 문항 이게 첫 번째 언어인데요. 이건 이제 독해라고 낸 거죠. 독해라고 냈어요. 그냥 철도의 역사죠. 철도의 역사에 대한 지문. 자, 그래서 독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코레일의 상식이 빠졌죠. 코레일의 상식은 빠졌지만은 코레일 역사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그것들을 소재로 활용을 하거든요. 독해 지문 같은 데에서. 그래서 아는 것만큼 쉽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하는 데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고요. 문제 보게 되면 그냥 이런 겁니다. 문장에 들어갈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 뭐 이렇게 끼워 넣기, 이런 것들을 냈다. 이것이 이런 문제만 낸다는 뜻은 아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형적인 어떤 독해 문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에 맞는 단어들, 그래서 자문과 조언, 경신갱신, 결제. 이것들은 뭐죠? 이거 공문서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 사용하는 어휘들을 많이 출제를 하겠다. 즉, 기본적인 한자 어휘를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우리말과 관련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한자어에 대한 어휘 능력을 주로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얘네들이 코레일의 기본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별로 다른 게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리 능력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례를 줬죠. 샘플을 줬습니다. 하나는 응용 수리, 또 하나는 이제 자료 해석인데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이른바 의사결정형 문제라고 합니다. 의사결정형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자료가 길다예요. 자료가 길다. 상황을 이 안에서 내가 이것을 마치 무엇으로 자료 해석처럼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쪽 문제들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없고 그 대신 이 안에 있는 무엇을 조건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런 표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표 같은 거 여기서는 상황을 줄 수 있고 이 상황에 적용하는 자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들로 나와도 이것은 수리예요. 수리. 기존 회사 일반적인 사기업들에서 그냥 갈 때는 5kg, 올 때는 7kg, 또 소금물의 농도 이런 형태의 단순한 방정식을 만드는 능력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여건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까지를 물어보겠다.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굳이 수리라고 하지 않고 자원관리라고 해도 되고 문제 해결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자, 이것들을 가장 대표 예제를 줬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왔던 그냥 방정식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언지를 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런 의사결정형 문제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좀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해석은 그냥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단위가 코레일 관련한 철도나 교통 이런 쪽이겠죠.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이런 거죠. 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냥 전형적인 자료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크게 달라지는 점 없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무엇이죠? 논리게임 추론 능력이죠. 논리게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건 그냥 대표적인 순위게임이죠. 이 순위게임을 가지고 5번째로 발생한 사고가 뭐냐 이런 형태로 뭔가를 판단해라라고 냅니다. 크게 다른 거 없고요. 자, 요것이 이제 전형적인 문제 해결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죠. 중형 신차 구입 및 유지를 비교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든지 시간을 최소화하든지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적절하게 선택한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특성과 등등등을 고려해서 해당되는 밑에 이제 보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과 부합하느냐 아니냐. 즉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하면 if 해놓고 이거냐 아니냐. 그래서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닌 거.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싼 건 이런 식으로 판단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면 뭐죠? 이게 보시게 되면요. 뭐랑 똑같아요. 여기서 어떤 조건을 줬죠. 조건을 주고 이렇게 자료를 줍니다. 자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도 돼요. 그냥 수리 능력 문제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인데 어쨌거나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하게 만든다. 결정하게 만들어요. 결정하게 만들면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에다 또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데요. 코레일에서는 그것을 좀 분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개별 문제의 형태로 여러분 나올 것이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뭐가 문제냐면 일단 읽어야 되죠. 이 표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보기를 뭐 해야 돼요? 또 계산하고 판단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 시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응용수리 문제,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의 응용수리 문제는요, 뭔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포인트 하나를 딱 잡았어요. 아, 이거네? 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30초면 딱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최소한 30초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 1분 이상, 계산에 따라서는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 분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또 뭐가 중요합니까? 전체적으로 60문제를 내가 풀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즉, 문제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문제는 10초면 끝날 거고요. 어떤 문제는 3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코레일의 어떤 출제 경향하고 문제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제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